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2023년 HBM이라는 단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 키워드로 떠올랐었죠. 우리는 이 HBM 경쟁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HBM을 이을 또 하나의 반도체 전쟁이 예고됐죠.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CXL이라는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CXL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다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HBM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은 CXL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월강소가 깊이 파헤쳐보면서 관련한 대장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의 위상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는데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변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과거 D램은 완전히 범용 상품, 즉 커머디티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만들든 비슷비슷한 제품이니까 가격 경쟁만 치열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HBM 같은 특화된 메모리가 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이미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위상의 변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월간소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차원을 넘어서 컴퓨팅 시스템 전체 구조가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CPU나 GPU 같은 로직 반도체가 주인공이고 메모리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임원이 결정을 내리면 직원들이 자료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죠.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팅 워크로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AI는 단순 반복 영상이 대부분이어서 엔비디아 GPU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GPU는 같은 작업을 동시에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AI 추론, 실시간 처리, 다양한 모델 동시 운영, 작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진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즉 이종 컴퓨팅입니다. GPU의 전용성과 CPU의 범용성을 함께 활용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현재 구조에서는 CPU와 GPU가 각각 다른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CPU의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그것을 GPU의 HBM으로 복사하고 CPU가 처리한 후에 다시 CPU 메모리에 보내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데이터 센터 전체로 눈을 돌렸을 때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수천 수만 대의 서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각 서버마다 CPU와 GPU가 있고 각각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첫 번째로는 용량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한 서버에 메모리가 가득 차면 작업이 멈추는 거예요. 옆 서버에 메모리가 남아돌아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가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서버는 메모리 사용률이 20%인데 또 어떤 서버는 100%로 터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전체로 보면 리소스가 충분한데 제대로 배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메모리를 늘리고 싶으면 CPU나 GPU까지 함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메모리 풀링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작은 창고를 하나의 거대한 중앙 창고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쓸 수 있겠죠. 메모리 풀링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거대한 확장성이죠. 개별 서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 증대죠. 데이터를 쪼개고 합치는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CPU, GPU, 메모리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하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향후 반도체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HBM 다음의 전장 CXL입니다.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대화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현재 사용되는 PCL이라는 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개선하는 개념입니다. CXL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캐시 일관성이죠. 이 캐시 일관성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모든 프로세서의 캐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겁니다. 마치 구글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하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여러 CPU와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를 공유하는 것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CXL은 엄청난 진화 과정을 겪었죠. CXL 1.1은 개별 CPU와 GPU 간의 메모리 간 연결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CPL 2.0부터 다수의 프로세서와 메모리 풀을 연결하기 시작했고요. CXL 3.0이 되면서 다수의 프로세서와 다수의 메모리 풀을 다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완성이 됐죠. 특히나 CXL 2.0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풀링이 가능해지면서 메모리가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올강소, 이 CXL이 언제 현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은 누가 벌어? 지금부터 올강소가 이 부분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2021년에 업계 최초 CXL D램 기술을 개발했고요. 2023년에 CXL 2.0 기반의 D램을 개발했죠. 그리고 2024년에 CXL 2.0을 지원하는 CMM-D 제품을 상용화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럼에도 CXL의 선두는 삼성전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텔과 AMD 모두 CXL을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특히 인텔은 2024년 6월에 CXL 2.0을 지원하는 시에라 포레스트 제온 6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불을 붙였죠. 자, 이 시점에서 올강소가 중요한 숫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CXL을 지원하는 서버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급격한 보급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 인텔과 AMD의 신제품이 모두 CXL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메모리 활용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CXL 도입이 메모리 업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올강소가 도입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HBM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를 좌우했다. 그리고 HBM의 초창기 때 CXL과 같은 우려감이 있었죠. 한마디로 이런 우려에 대한 상황은 HBM에게서 이미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HBM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3D 스택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수율이 떨어져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비트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결국 매출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HBM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CXL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들을 올강소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증설이 용이해집니다. 과거 90년대에 486, 586 컴퓨터 성능을 높이려면 뭘 했습니까? 메모리부터 꽂았죠. CXL 시대에는 이것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CPU나 GPU를 교체하지 않고도 메모리만 추가하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이제 메모리가 최우선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GPU를 몇 개 늘릴까였다면 이제는 메모리 풀을 얼마나 확장할까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GPU 26만 개를 확보함으로써 단숨에 3대 AI 강국으로 간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GPU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메모리 풀을 얼마나 확장할까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효율이 높아져서 일부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인프라 구축 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메모리 중심으로 아키텍처가 전환이 되면 메모리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존에 데이터 센터의 전면적인 재구축 수요가
늘어나겠죠. 결국 파이 전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XL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CXL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CXL 메모리 개발과 상용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것처럼 CXL 메모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AI 시대의 본격화로 컴퓨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로직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둘째, CXL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단순한 연결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셋째, 2026년은 CXL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이다. 2023년 10%였던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넷째, 효율성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는 있지만 HBM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기회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다. 자, 월강소가 투자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향후에도 CXL과 관련된 IR 자료와 실적 발표를 주목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관련 수주나 매출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CXL이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라고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텔, AMD, 구글, 아마존, 서버 제조사들의 신제품이 CXL을 얼마나 빠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요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기적 실적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HBM이 그랬던 것처럼 CXL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XL 3.0부터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죠. AI 시대의 컴퓨팅 인프라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CXL은 그 핵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이 HBM의 해였다면 2026년과 2027년은 CXL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CXL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급등주를 저의 구독자님들께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일절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시기, 매수가, 목표가 모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라서 반드시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거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께만 공유 드릴 것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명과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라 반드시 종목명과 함께 히든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한 통의 문자가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놓치시면 후회, 잡으시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삼성전자 금일 10%까지 급락을 했다가 오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33만 9천 원대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죠.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코스피 시장을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4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9조 3천억 원을 받아내는 초유의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코스닥 투매를, 즉 신용 반대 매매를 걷어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3,700억, 3천억씩 매수를 하고 지수에 대한 방향성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주식 선물을 5조 5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치열하게 개인과 치바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미국의 마이크론이 증명했었죠. AI 메가사이클 영업이익 80%를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급등과 급락, 이와 관련된 면밀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완벽한 신고가 전환할 수 있는 그 역전 분기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의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거래량과 이평, 이 분석들을 오늘 디테일하게 아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절대 오늘 영상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일목균형표에 대한 구름대 분석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월광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38만원 찍고 12.6% 조정 중이죠. 오늘 매물대, 이평선, 일목균형표, 피보나치 거래량 5가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드리면서 지금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봉의 매물대 보시면은요. 현재가 기준으로 이 가격대가 핵심이 되죠. 상단이 지금 33만원에서 36만원대에 14.1%의 가장 큰 매물벽을 가지고 있고요. 1차 지지가로서 29만원에서 32만원 이 라인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2차 지지가 27만원에서 29만 5천원 이 라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28.1%의 장기 물량이 하방에서 철통 버팀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현재가 구간은 최대 매물벽 하단을 소화하고 있다. 일봉상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평선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을 통해서 분석을 드리자면요. 자, 전환선은 34만 250원인데 현재가 위에 있죠. 이것은 단기 약세 신호로 회복 시 반등이 전망이 됩니다. 기준선은 31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시 여기셔야 되고 중기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20일상 31만원, 60일선상 26만 5천원, 120일선상 22만 9천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34만원 이 전환선 회복이 1차 반등 신호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니까 메모하셔서 앞으로 주가 보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일목균형표 분석입니다. 지금 전환선이 34만 250원, 선행스팬 구름대 상단 32만 3125원, 하단 28만 8600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일단 34만 250원 밑에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름대 상방을 놓고 봤을 때 중기 상승 추세는 건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가 33만 2천원 기준 피보나치 23.6%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2% 25만 4,600원 핵심 지지 라인이죠. 그리고 50% 구간 21만 6천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3만 2천원 라인은 23.6% 상방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38.2% 라인인 25만 4,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월광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거래량을 놓고 보시면 거래량 폭발은 이 라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이 초대형 거래량 폭발은 큰 손들이 진입을 했고 이후 거래량은 점진적 감소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 상으로 놓고 보면 건강한 눌림목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음봉 거래량보다 양봉 거래량이 더 크기 때문이죠. 거래량 줄면서 빠지는 것은 결국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물대를 한번 보실게요. 매물대를 보시면 하단 43.5% 물량이 완전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통 지지 구간이죠. 현재가 구간인 30만 5천원에서 35만 5천원 1145만 주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만 5천원부터 30만 5천원 핵심 지지 라인인데요. 자, 요 가격대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승과 하락의 치바지가 있더라도 이 가격은 중요하다. 주봉의 관점 하방은 한마디로 철옹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현재 완전 주봉상 정배열 구간입니다. 전환선 29만 8,500원, 기준선 24만 5천원, 현재가 대비 하방에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자, 5주봉 보면은 31만원입니다. 그리고 20주봉 20만원대입니다. 주봉 거래량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추세 강도 유지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장기 추세 건재하다. 자, 주봉상 일목균형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환선과 구름대 상단 기준선 구름대 하단이 중요한데요. 자, 구름대 21만 9,900원에서 27만 2,150원인데 현재가 33만 2천원 구름 상방에 위치하고 있죠. 전환선이 29만 8,500원이고 기준선이 24만 5천원이기 때문에 현재가 하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지 라인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마다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봉의 구름은 역시나 상방보다 현재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상승 추세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 되돌림, 이 가격대 중요하죠. 주봉 1차 지지는 30만 2,500원이고요. 38.2% 되돌림은 25만 4천원이죠. 그리고 50% 되돌림은 21만 5천원인데 지금 23.6% 30만 2,500원보다 현재가가 상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38.2%인 25만 4천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줄 텐데 이탈하게 되면 추세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까지 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아주 중요한 가격이니까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폭발 구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래량을 보시면 현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6년 내내 역대급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AI 메가사이클 구조적 수요 확인과 이런 부분들 주봉 거래량을 통해서 추세 강도가 살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것은 매도 압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 지금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을 증명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월봉의 매물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월봉은요. 상단 저항이 31만원에서 38만원입니다. 현재가 포함한 구간인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2024년 6년간 박스권을 가졌다가 2025년도부터 구조적 대세 상승이 시작됐죠. 그리고 2026년 폭발적 급등 진행 중이기 때문에 6년 박스 탈출은 새로운 시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월봉의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변환선 23만 2,050원이죠. 기준선 21만 4,950원이고요. 월봉의 5월봉은 19만원, 20월봉은 10만원대인데 현재가 33만 2천원은 모든 이평선의 상방에 있죠. 이격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1, 2년 지속되는 대세 상승 구조의 월봉 이동 평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목균형표의 월봉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 33만 2천원은 구름대 상방보다도 50% 위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방에 있고 초강세가 월봉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월봉 구름 상방 역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추정이 된다가 아니라 확립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월봉의 삼성전자 피보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3.6% 월봉상 피보나치 29만 8,900원 월봉의 1차 지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38.2% 24만 8,500원 월봉의 핵심 지지 라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세 상승 추세가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월봉의 거래량 역시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역대급 월 거래량이 지속되고 있고 2026년 내내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메모리 수요 폭발과 파운드리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구조적 수요 확인해주면서 월봉에 대한 거래량 이동 평균은 가파른 우상향이고요. 추세 강도가 역대급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명하는 대세 상승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방금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를 매매 전략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1차 매수 31만 5천원에서 32만 5천원 그리고 2차 29만 5천원에서 30만 5천원 3차 27만원에서 28만 5천원 정도 30%, 50%, 20% 들어가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6만원에서 37만원 2차적으로 38만원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일단 팔아주셔야 되죠. 손절선은 27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강소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력들의 철저한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매수 신호가 나갔다가 매도 신호가 나갔었던 D&D 파마텍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 호가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호가창을 보시면 매수 호가에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매도 호가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죠. 즉 세력들은요.
개인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면 매수호가에 물량을 받쳐놓고 매도를 계속해서 때려댑니다. 그렇게 되면 하방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하방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수호가에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손절하기에 너무 편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스페이스X와 건대서 추천 나갔었다가 매도 신호 나갔던 아주 아이비 투자. 자, 매수호가에는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 매도호가에는 엄청난 물량들이 쌓여 있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매도를 쳐서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받으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개인 투자가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투자 심리 자체가 처음에는 위축이 되다가 이후에는 공포 국면까지 접어들게 되죠. 그러면 한 명씩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손절매를 하죠.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개미들 갑자기 투매가 나오니까 투매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력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물량을 전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초창기에 그랬었죠.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가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매도를 때리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32,000원짜리를 12만원까지 4배를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올라가고 있던 하나시스템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것이죠. 자,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철저하게 세력들에 의한 개미 털기에 우리 시청자님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즉,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히 쌓는 수익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월광소가 여기 보이시는 이 방을 통해서 2026년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가 베팅으로 꾸준히 수익 쌓을 수 있는 5기 소통방 %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등할 종목들을 엄선을 해서 하루에 딱 3개, 좀 더 종목이 많이 보이면 5개까지 신호가 나가는 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100% 무료로 운용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도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보이시는 이 방에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요. 지금 장 너무 좋아요. 월광소가 그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뉴로메카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또 갔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경제적 자유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고 월광소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 선택은 자유십니다. 그렇지만 다들 주식 투자로 수익 쌓는 거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죠. 그렇게 이번에 월광소가 2026년 새롭게 시작한 5기 소통방 반드시 입장하셔서요, 월광소와 함께 종가 베팅으로 꾸준히 큰 수익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를 통해서요, 급등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월광소와 함께 종가 베팅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